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6주차 9월 4일에서 9월 10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권의 상대 진영에 대한 1년 넘는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을 위한 자기 진영 새 결집이 1차적 목표일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파시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속에서 단식이라고 하는 수세적 대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정치, 국회,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이고 역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정관계 속에서 독과점적 권력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는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수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은 방해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내부 권력도 교체되어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의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행한다면 이는 특정한 권력의 사익을 위한 국가 인력과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 명예 등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병사나 부하들에게 돌리는 군대라면 국민이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군대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양 진영의 역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윤석열 정권의 경제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상저하저가 될 전망입니다. 고역과 한중 관계 악화 등 대적 여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친환경, 탈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동의 원유 생산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러우 전쟁, 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 가격 조정 등으로 유가와 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규제 상태에서도 외국인의 대한국 투자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내 자본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부품은 국제적 수출을 통해서 역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방법의 제재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형 마트와 소상인 사이에 자발적 상생이 가능한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아니면 제도적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이 이제 예술 상품으로 더 나아가 투자 또는 투기적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장판 플랫폼 앱을 추구하는 서비스인 로톡이 소비자 변호사에게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로톡에 대한 감시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의 소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관점에서만 관광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공동체로서 학교를 만들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조세재정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1차적 과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노인 기초연금 끌어들여 지급대상 줄이는 개혁을 시도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선거 시기 후보를 둘러싼 문제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심층 취재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나 토론보다 사법기관으로 이것이 넘어가면 진실 여부보다는 양진영의 진짜 가짜를 놓고
진흥탕 사업만 계속될 것입니다. 정권은 진영 논리에 따라 국가보조금 지급단체를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재해를 선포하고 유족보상, 환자 치료와 재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신 피해를 빈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상황에서 연금을 68세부터 지급하는 국민형 계약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단기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공교의 멈춤은 교사 파업입니다. 교사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고 거리에 나설 때 교권, 학습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전임은 타임오프제가 아니라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급제의 경우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임금을 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대의 감독과 규제 또한 절실합니다. 노동자 목숨보다 이윤이 더 귀한 사회, 산재 사망률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부실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한 후에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감시 감독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핵 쓰레기 폐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괴담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4대 강보 존치는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신냉전 체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등 육자 평화회담을 제안하고 신냉전 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에는 단순히 경제활로 모색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품위 있는 국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무기 경쟁, 전쟁 연습 경쟁 하다 보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경쟁, 전쟁 연습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제에 의한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이나 수구보수 잡은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의 추모 행사 참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6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